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기해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돼지띠 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돼지띠 분들은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당차게 밀고 나가가지고 힘과 끈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돼지를 나타내는 이 해자는 기본적으로 지살을 깔고 있네요. 지살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기해년도 보시면 지살과 자형을 깔고 있네요. 이 지살은 이동살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옮기거나 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승진, 발령 또는 보직의 이동, 나들이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형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특히 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살의 특징은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형이 있으니까 다소 자제하면서 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올 한해는 가급적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 해를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6월 달에는 육해살을 깔고 있습니다. 이 육해살은 뭔가 좀 답답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 어느 정도 막힘이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 쉽습니다. 6가지의 해악이 따른다, 이런 운이 되다 보니까 인덕도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에 도움을 받기도 다소 힘든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다소 잔병치레도 좀 조심해야 하고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보실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에 돼지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기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돼지에 속하십니다. 상관과 편인이시니까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든가 기타 일에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다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볼 수 있겠네요.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비견이시니까 들어오는 수입도 괜찮지만 나가는 수입도 만만치 않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상사나 윗사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이성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호감을 받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과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올해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정관과 식신이시니까 금전운도, 이성운도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소 행운이 따르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달이 됩니다. 직장인은 그 윗사람이나 동료들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고요. 이런 달은 가급적 상사분들이나 주변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과 회합이나 이런 거 자주 가시는 것도 어느 정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 볼 수도 있겠네요.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개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정인과 편제시니까 모든 일이 보편적으로 순조롭고 사업도 괜찮은 폭입니다. 또한 가정도 그 부부간에 다소 원만하고 또 화기애애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도 없고 일도 보편적으로 잘 풀려나가 노력보다 결실이 큰 좋은 한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신해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겁재와 편관이시니까 하는 일에 부침도 다소 생기고 진척도 잘 되지 않는 답답한 한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겠네요. 도난, 분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다소 조심을 해야 되는 한 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성 간에는 그 애정에 관한 문제나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에 데이티 분들의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1일날 역마살입니다. 그 다음에 13일도 역마살의 충이고요. 25일도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옮긴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성진, 발령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동살에 속하고 여행이나 나들이 이런 것들도 모두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충까지 있네요. 그죠? 불가피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일지라도 많은 주의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 행동의 반경을 넓히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일날 육해살입니다. 14일도 육해살이고 26일도 육해살이네요. 이 육해살 운은 다소 답답하고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도 좀 받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수승의 기분으로 하루 보내시면은 큰 탈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일날 화개살입니다. 15일도 화개살이고요. 27일도 화개살이네요. 이 화개살 운에는 크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다소 책이라도 읽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철학에 빠져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운은 어느 정도 회개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거나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그동안 부부간에 연인간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분들은 화해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불편한 사이는 화합의 장으로 새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다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죠.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4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에 16일도 급살이고요. 28일도 급살입니다. 이 급살은 겁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소 빼앗기거나 잃거나 이런 약간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급살 운에는 모임이나 여행, 외식 이런 것들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또 낯선 지역이나 낯선 사람, 새로운 환경 이런 것은 약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급살은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오히려 권위가 있고 예체능에 재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횡재수나 이렇게 부를 쌓는 그런 기운도 생기니까 잘 보내시면은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죠. 5일날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제살이고요. 29일도 제살입니다. 이 제살은 일종의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바깥과 어느 정도 조금 단절도 되고요. 우연한 사건, 사고, 구설수가 생기거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집안 식구들한테도 잔소리를 듣는 기운도 생기고 또 일도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어느 정도 수성의 기분으로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싶기도 하네요. 이런 날은 밖으로 너무 움직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선에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하루가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6일날 천살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천살이죠. 그 다음에 말일날인 30일도 천살이네요.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이런 것들처럼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 좌절되거나 또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히 좋지 못한 상태로 끝나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을 벌려봐도 그닥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고요. 또 혼자 감내하기도 이것저것 좀 어려운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날까지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7일날 지살의 자영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지살의 자영이죠.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나들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이런 기운이 될 텐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어떤 경우든 밖에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가고 싶은 그런 기운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가게 되는 그런 기운인데 자영이 있죠. 그죠? 이런 때는 바깥 나들이 조금 자제하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지살운이 형과 함께 할 때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시비나 구설수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부부간에 연인간에 서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정이 변동되거나 이별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족들하고 다툼이 쉽게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하루가 되겠다 싶습니다. 8일날 연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연살의 방합이고,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 기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애정에 관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성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연살에는 방합까지 끼어 있죠.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 아니면 가족 간에 정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혼자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데이트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일날 월살입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월살이네요.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다소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고초살이라는 게 외롭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그런 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스스로 불화를 자초하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특히 이날은 화목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하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생기기 쉬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니까 작은 일도 서로 짜증이 나는 그런 날이 되기도 쉽죠. 그런데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하식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이 월살은 달밤에 등불을 얻는 그런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뜻밖의 횡재수나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보내시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10일날 망신살이 육합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망신살이 육합이죠.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 명예가 다소 구겨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쉽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체면이 다소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망신살은 체면이나 명예가 구겨지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살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육합까지 끼어 있죠. 가장 좋은 기운이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또 받쳐주고 있어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좋은 기운이 오히려 돋아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망신살은 장차관자리 하나 하려면 청문회 할 때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가 많이 구겨지죠. 근데 그 청문회 마치고 나면은 상당히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청문회 과정이 이 망신살이라고 보면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약간의 순환을 겪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육합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운세가 받쳐주니까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은 데이트 분들은 이 망신살 운과 다음 날인 장성살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운세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23일날 장성살의 삼합이죠. 그 다음에 11일도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로 달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모든 일에서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형제나 자매, 친구나 직장의 동료 누구라도 이런 날은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못했던 것들,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 이날은 어느 정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삼합까지 받쳐주고 있죠.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만난 직장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들의 도움으로 인한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날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필요하겠죠. 12일날 반한살의 원진입니다. 24일도 반한살의 원진이죠. 장성살이 그렇게 힘있게 움직였으면은 이 반한살은 그 일을 끝내고 이제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타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장성살이 현역이면은 반한살은 현역에서 물러나서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하죠. 후배나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의 알아서 모셔주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전날보다 조금 덜하거나 덜 노력해도 그 전날보다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진이 있네요. 그죠? 그렇게 조금 덜 노력하고 많은 그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주변에 원성도 들으니까 주위도 좀 돌아보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의 돼지띠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운세의 강도가 상당히 강한 날이 몇 날이 있습니다. 자, 여기 9일날 월살이죠. 그 다음에 18일날은 천살입니다. 그 다음에 26일도 육해살이네, 그죠? 그 다음에 21일도 월살이고, 그 다음에 30일도 천살이네요. 다 안 좋은 날이네. 또 어떻게 안 좋은 날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날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고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의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자,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